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새 2명 늘어 27명이 됐습니다. 괴산 오가리 마을에선 11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잠잠하던 충주에서는 11일 만에 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 40여 명에 대한 검체 검사와 함께 동선 파악이 진행 중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더 추가됐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지난 토요일 확진 판정을 받은 75살 남성의 부인으로 일주일 사이 오가리에서만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열흘 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며 소강 상태를 보였던 충주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생 집을 방문했던 54살 여성으로 동생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자 진단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일 보건소에 자진 신고를 하셨고 저희들이 검체를 의뢰한 결과 그날 밤에 확진자로 무증상 확진자로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소속 20대 직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주소지가 경기도 고양시로 돼 있어 충북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무원의 경우 지난달 공무원 동기 모임에 참석했는데 동기 중 1명이 줌바 댄스 모임에 참석한 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 인재개발원 직원 40여 명은 자가격리됐고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 IBK 연수원이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돼 충북의 경증치료센터가 3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주 IBK 연수원에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 경증 환자들의 입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는 코로나19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가게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줄이면서 청년들의 해고와 무급 휴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가득 차야 할 음식점만이 텅 비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고 저녁 장사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코로나 공포가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다녀간 동네를 중심으로 자영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테이블 꽉 차거든요. 항상 저녁 때는. 그랬는데 한 3-4팀 정도 받으면 저녁 시간 끝나요.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달 13일부터 충북 신용보증재단에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2,850곳에 금액은 849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보다 신청 건수가 2.2배나 늘면서 실제 지원 기간도 한 달이 훨씬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하는 얘기가 최하 30%에서 50%까지 많은 데는 뭐 70-80%까지도 감소했다. 외출 자제와 회식 취소,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여파는 애꿎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게를 내놓거나 임시 휴업을 하는가 하면 영업 시간을 줄이면서 청년들이 해고와 무급 휴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분담해서 꽤 이것 때문에? 네, 그 친구가 일하는데 이번 달에 몇 가지 휴학한다고 싫어하지. 출제 일자리를 잃게 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 자체가 줄어들면서 다른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휴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용자의 자체 판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휴업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청년 일자리가 코로나의 습격을 받고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지원은 제도적 한계 속에 기대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코로나로 2주 미뤄졌던 도내 대학들의 개강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주 이상을 원격 수업 등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면서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온라인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데다가 한꺼번에 학생들이 접속할 경우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50대 교수는 요즘 걱정이 산더미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2주간의 강의를 모두 온라인 강의로 제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라인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이런 영상이라든지 또 이제 기계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사실 더 힘들어요.
실제로 전국 대부분 대학의 지난해 온라인 강의 비중은 0.92%,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강 이후 한 주에 1,000개에서 2,000개가 넘는 강의를 2주치나 제작해야 하다 보니 경험도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더욱이 대학 현장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학생들이 접속했을 때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30과목 했을 때도 버벅인데 1,000 이상 과목을 거기서 수강을 한다거나 서버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다운되고 네트워크도 트래픽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학생들 사이에선 개강도 연기된 데다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경우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등록금 반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5주?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제 2주 연기하고 그다음에 2주 또 사이버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OT하고 김강고사 이렇게 빼면 거의 막 9주, 10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막 이제 비싼 데 이공대 막 이런 데 400만 원씩 하고 막 딴 데 막 300만 이렇게 하니까 학교도 교수도 학생도 준비 부족인 온라인 강의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충북 8개 선거구 대진표가 거의 확정됐습니다. 한 곳 한 곳 살펴보면 여야 대결 구도나 후보 개인의 이력이 마치 일부러 짜맞추기라도 한 듯 이채롭습니다. 총선 관전 포인트를 구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청주 서원에 단수 공천된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는 이번이 7번째 총선 도전입니다. 38살이던 1996년 15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처음 출마한 이래 24년째 도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출신도 지방 출신도 당당하게 국회의원이 돼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맞수로 결정된 민주당 이장섭 후보는 보기 드물게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본선 티켓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승리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서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주 청원에서는 민주당 변재일, 통합당 김수민 의원이 충북 총선 사상 최초로 남녀 간 대결을 벌입니다. 각각 만 71살, 만 33살인 두 후보는 이번 총선 충북 최고령, 최연소 후보이기도 합니다. 충주에서 격돌하는 민주당 김경호 후보와 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행정고시 차관 출신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끝으로 총선에 뛰어들었고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2차관을 그만둔 뒤 충주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전국적 지명도에 현역끼리 맞붙은 청주 흥덕 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통합당 정우택 의원은 나란히 장관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고 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중구 3군에 출마한 민주당 이모선 후보와 통합당 경대수 의원 간 검경 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선거구별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종일 내리던 촉촉한 봄비는 이제 어느 정도 그쳤고요. 오늘 밤까지 북부 지역에서만 약하게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은 다시 영하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과 비교하면 5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제천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충북 전역의 한낮 기온은 영상 9도 선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도 체감온도는 3도가량 더 낮아서 오늘만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계속해서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충북의 하늘 표정은 종일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릉에서는 신천지와 관련된 상점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명단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언급된 업소들은 자신들은 신천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가짜 뉴스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중앙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강신환 씨는 최근 난데없이 신천지 교인 딱지가 붙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신천지 교인이 운영하는 상점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명단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손님이 뚝 끊겼는데 이제는 지나가는 행인의 따가운 눈총까지 받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째려보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한 2, 3일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서 이런 건 도저히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SNS상에서 떠도는 문제의 명단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상인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천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일이 해명하고 있지만 지역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참다 못한 상인들은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은 신천지와 무관하다는 표명을 하고 강릉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상인회로 그 업체가 그 특정 종교랑 연결된 것이 맞느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요. 매출 감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상인 30여 명은 또 명단 최초 유포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강릉시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강릉경찰서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는 유언비어나 가짜뉴스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찰과 지자체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연뉴스 이종호입니다. 100년 전통의 대전 유성 호텔이 한 달간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호텔을 찾는 투숙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지역 호텔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개점 휴업 상태로 문을 연 호텔들도 예약률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20억 원을 들여 객실 리모델링을 통해 새 단장을 마친 대전 유성호텔 정문 앞에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객실 예약률이 10%대로 떨어지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아예 한 달간 호텔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한 90%는 줄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한 달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100년 전통으로 유성호텔이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는 호텔 특성을 무시하고 임시 휴업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근의 다른 호텔들도 문을 열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객실 예약률이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 이상 떨어진 가운데 계룡 스파텔은 호텔 내 식음유업장 문을 닫고 객실 3계층에 한해서만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한식당 아침 식사 안 되고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안 되시고 객실도 부분적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롯데시티호텔도 뷔페를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상적으로 문을 연 호텔들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투숙객을 상대로 발열 체크는 기본이고 손님이 머물다 간 객실은 하루 동안 예약을 받지 않고 철저한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호텔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점유율이 90% 가까이 됐었는데 첫 확진자가 나오고 주말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대략 30% 선으로 급전 이제 추락을 하게 된 거죠. 코로나 사태로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호텔 업계는 이번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 오늘은 청주 상당구를 떠나 흥덕구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정우택 의원 모시고 총선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8년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8년간 몸담았던 상당구를 이제 떠나서 얼마 전에 이제 흥덕구에 출마를 결심하셨는데 이런저런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심정이 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8년 동안 제가 상당구에 있으면서 정도 많이 들고 또 정도 많이 주신 것이 저는 상당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흥덕구로 출마하게 된 것은 우리 당이 지난 16년 동안 탈환을 못했던, 그중에서도 가장 험지라고 하는 흥덕구에 저를 차출시킴으로써 네. 이번에 그 청주를 탈환하라는 우리 당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 험지에 제 자신이 뛰어들므로써 네. 우리 나머지 3군데도 다 당선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상당구도 물론 당선시킬 수 있는 이 청주의 내석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당의 결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이번에 선거에 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네, 제가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상당히 당황하고 그걸 제일 통보한 어떤 공관위원한테 제가 소리도 크게 냈죠. 근데 제가 김영호 위원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김영호 위원장이 지금 요번은 도종환 의원하고 싸움이라고 보지 말고 네.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이다. 여기에서 그 중진 의원으로서 그것을 당연히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분도 그 말씀이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요번에 반드시 흥덕을 이김으로써 특히 흥덕은 문재인 정권의 텃밭으로 지금 많이 중앙에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를 과감하게 이겨주는, 그래서 중앙에 올라오라, 꼭 이겨서 돌아와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그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본인도 당황했지만 아마 지금 유권자 여러분들도 갑자기 흥덕으로 나가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흥덕으로 나가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당이 그렇게 결정해서 공천을 발표한 겁니다. 물론 공천 발표하기 전에 최종 저희 결심을 듣긴 했지만 이것은 당이 결정한 그것에 대해서 그 가부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한다면 저는 흥덕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도 일으킬 수 없다 하는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당 안팎에서 좀 그 후폭풍도 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당내에서도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도종환 후보도 얼마 전에 좀 발표를 하면서 그 선거구 변경에 관해서 후배들의 출마 기회를 뺏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도종환 의원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아마 이번에 가만히 있어도 내가 또 당선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당에서 그렇게 결정에 의해서 나가게 된 것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얘기죠. 아니 그냥 가만 놔둬도 여긴 내가 이긴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구태여 제가 거기 간 것에 대해서 험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마 상당히 당황한 그러한 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예비 후보로서 뛰었던 우리 당의 4분의 예비 후보자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린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당이 이렇게 결정을 한 이상 그분들이 같이 뜻을 모아주길 바라고 있고요. 그분들께는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저희 당이 제1당, 그것부터 압도적인 당선권에 드는 의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것을 자기 희생하에 당을 위해서 또 새로운 우리의 이 나라의 모습을 위해서 이것을 참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이 흥덕구의 출마가 조금 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 판단뿐만 아니라 중앙당에서도 여기를 흥덕을 전략직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은 여기가 그만큼 아마
충북만이 아니고 충청 전체에서 험지로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흥덕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6년 동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를 못한 선거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도정환 의원과의 빅매치가 더욱더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필승 전략을 이제 한참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에 홍재영 국회 부의장님하고 소위 겨룰 때도 여기가 청주 4곳이 다 민주당의 아성이었고 네. 홍재영 의원이 12년 동안 여기 아성을 이룬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용케 살아남긴 했습니다만은 요번에는 이제 12년에 4년을 더해서 16년을 갖다가 탈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첫째는 아마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가게 내버려 둬야 되겠냐. 이렇게 마스크 한 장 사는데도 힘이 드는 배급을 받아야 되는 이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 꼴이냐. 여기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네. 점을 하나 또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그쪽으로 감으로써 아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도 제가 외람되지만 지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그 경력으로 봐서 흥덕이 그냥 민주당의 아성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옴으로써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여건이 됐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 흥덕 구민들께서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고 이번에 정부 여당의 무서운 민심으로 응징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흥덕구의 유권자들도 이제 오셨으니까 여러 각도로 판단하고 이제 선택을 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정 후보님의 지난 총선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도 아마 참고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그 총선에서 냈던 공약 그리고 이행률 스스로 평가하신다면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지금 의원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이 56%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낸 거에 한 50% 이상은 한다. 근데 이제 일반 전체 의원들의 평균이 56%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자체에서 우리 그냥 뭐 분석을 한 겁니다만은 저희가 한 70%로 아마 굉장히 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약을 뭐 여태까지 정치하면서 그렇게 황당한 공약이라든지 전혀 이행하지 못할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짓은 여태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공약을 제시를 하고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었죠? 지난 총선 공약 지난번에 중에서 예전 금천동 같은데 금빛 도서관이 지금 젖었는데 네. 그때 제가 다닐 때 금천동이 학군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천동의 많은 학부모들이 도서관을 좀 꼭 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젖었고요. 예를 들면 도시가스 공급 같은 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도 지금 제가 그동안에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한 6,600세대 이상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 등 이런 것들이 가장 최대 이슈 문제들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잘 이행이 돼 왔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제 출마하시면서 발표하신 걸 보니까 흥덕구에서는 좀 경제 주안점을 두겠다. 경제 1번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발전 흥덕구 어떻게 이루실 구상이십니까? 제가 지사를 하면서 지금 흥덕구가 돼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 라인 11, 12 이 두 개가 하나가 4조 5천억짜리인데 이걸 네. 7개월 동안 싸워서 하이닉스 그 증설에 성공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제가 옥선 산업단지를 닦아서 지금 뭐 주요 효성이라든지 또 LG 하우시스라든지 이런 좋은 기업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또 그 LG 화학이 오송이 단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단지도 제가 닦은 거고 LG 화학 유치도 제가 있을 때 유치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흥덕이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좋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계신 기업인들은 이쪽에 오창이 IT 단지가 있다면 오송은 바이오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네. 하고 또 제가 한 가지 2009년에 그 가장 이슈가 됐던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를 2년간에 걸친 갖고 그때 그것도 성공을 해서 그때 오송에서는 그것이 성공하니까 뭐 힐데스하임이나 저 아파트가 미분양됐던 것들이 전부 분양이 됐을 정도로 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지사를 좀 더 했다고 한다면
아마 5호선 역세권 개발을 2013년이나 14년까지는 하겠다는 청사진까지 이미 그때 2009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꿈을 뭔가 하여튼 꼭 5호선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5호선에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을 지금 2010년에 멈춰버린 그 5호선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보라는 저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흥덕구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정치 1번지에서 경제 1번지로 이번에 옮겨가겠다. 또 실제 그것을 이행하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덕구가 그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가 많으면 따라오는 게 당연히 환경 문제고 청주는 그렇습니다. 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좀 생각하신 게 그게 있으신가요? 가장 크게 관련되는 것은 요새 그 하이닉스 LNG 열병합 발전소 문제가 우리 미세먼지와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 요인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제가 산업통상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누차 그 정부에다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원칙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다. 또 주민들의 그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은 뒤에 이것이 시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꼭 그 하이닉스 LNG 병합뿐만이 아니지만 산업시설은 필요한데 우리 환경권 침해에는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소위 첨단 장비가 완비되는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산업단지는 계속 조성할 수밖에는 없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고유에 살고 있는 삶의 터를 갖다가 주민의 동의 없이 그냥 무작정 파헤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적으로 나가야 된다. 주민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기업 유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새는 한마디로 하면 나라가 나라꼴이 아닙니다. 이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니까 그 마스크 배급을 표를 받고서 11시에 또 다시 가야 되는 이러한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또 조금 노약자들은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들이 이 마스크로 연결되는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마 무서운 민심으로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응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야당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번에 새 판을 짜서 새 판에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한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주의 4석은 물론 우리 충북의 8석 전석을 우리 미래통합당에 주셔서 여러분의 정당으로 거듭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어느 정당보다도 앞장서는 이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 청주 흥덕구 정우택 예비후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